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코에 걸면 코골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어저께부터 오늘 새벽까지 특히나 페이스북, 현 메타라는 주식이 많이 빠지면서 가상자산 시장도 덩달아서 많이 빠졌다. 그래서 사실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그런 얘기가 저도 이제 생각이 나는데 그거는 그냥 껴다 맞춘 거고 미디어가 이제 껴다 맞춘 거고 저희 이제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들이 올려줄 시점이 지금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올려주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 보면 더더욱이나 이제 한동안 더 재미 없어질 가능성이 되게 높은 게 그냥 횡보를 계속 박스권 횡보를 미온적인 상승과 미온적인 하락을 계속 반복할 가능성이 높은 게 일단 올림픽이 시작이 되면 사람들 시선이 다 올림픽에 쏠리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과거에도 올림픽이 열리면 이게 급등락이 없었어요, 거의. 그래서 2월 4일부터 2월 20일까지 이 날짜적인 관점을 올림픽이 열리는 이 기간의 관점을 이제 보시면 되고 이 기간을 보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 보면 실업자 청구자 지수죠. 그러니까 국가에서 이제 돈을 타려는 사람들이 이제 신청한 어떤 그 비율인데 이 비율을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1월 6일 날부터 1월 27일까지 요 추세를 보면 실업자가 얼마만큼 많이 늘어났을까를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미국 내에서. 근데 여기 보면 1월 27일 날 집계된 게 약간 하락을 했죠. 근데 세 번 연속해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게 아마 오늘 밤에 발표가 될 거예요. 오늘 밤에 10시 반에 아마 이게 발표가 될 텐데 이 실업률이 아마 이 통계 요 자료 세 개 요거 갖다만 아마 따지면 실업률이 올라가지 않을까. 오히려 실업률이 하락하는 거는 사실 국가적인 차원에서 되게 좋은 건데 아까 제가 요 관점만 보면 사실은 실업률이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하락을 했죠. 주식시장이 하락을 했는데 기술적인 반등이라도 요 지표가 나오면서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어쨌건 그냥 지금 장세는 그냥 단타성 위주로 수익 매매 관점으로만 그냥 트레이딩 잘하시는 분들은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요. 장기 랠리까지 가는 데는 금리 인상 기조가 명확성이 이제 3월 중순에 나와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2014년도에 이게 코인리스를 보고 이제 저도 찾아서 이제 이거를 발견했는데 여기 보면 피델리티라고 전 세계 자산 운용사 중에 가장 큰 자산 운용사거든요. 그러니까 10조 달러가 넘는 규모의 자금을 운영하는 데니까 어마어마한 데죠. 잔챙이가 아니죠. 그래서 큰 방향성의 흐름도 저는 JP 모건 이런 데보다 피델리티를 기준으로 해서 많이 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보고서도 제가 예전에 아마 보여드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피델리티 측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죠. 금리 인상에 관해서는 본인들은 신경 쓰지 않는다. 채권 시장보다는 위험 자산, 주식 시장이 그래도 장기 랠리 측면에서는 나쁘지 않게 갈 거다라는 보고서를 아마 얘기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2014년부터 비트코인 마이닝을 시작했었다라고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제가 뉴스를 찾아보니까. 그래서 큰 흐름의 관점에서는 이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런 거에 관해서 말씀드린 아크 인베스먼트도 2015년에 GBTC를 처음 투자를 하면서 이 시장에 이제 발을 들여놨으니까 어쨌건 우리보다 훨씬 똑똑한 큰 자금을 굴리는 사람들이 이런 방향성으로 움직인다는 얘기 그리고 되게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피델리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런 뉴스가 나오는데 2018년, 2019년까지만 해도 피델리티는 이 가상자산 시장에 관해서 부정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긍정적인 기사가 나온다는 얘기는 나쁘지 않은 관점이라고 저 이제 생각을 합니다. 큰 흐름상에선 어쨌건 큰 변동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인사이더인가? 찾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발견했는데 IRA 그러니까 이게 퇴직연금하고 관련돼서 크립토 커런시 투자를 하는 거 비트코인하고 어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플랫폼들에 관해서 이제 나와 있는 건데 여기 보면 비트코인 IRA 그리고 비트 IRA 하고 코인 IRA 그리고 트러스트 캐피탈 해가지고 아이트러스트라고 해가지고 이게 좀 지명도가 되게 높더라고요. 그래서 몇 개 안 되는 거 중에 제가 찾아봤는데 점수 포인트가 여기 나와 있고 그러니까 퇴직연금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말씀드릴게요. 퇴직연금 관련해서 과연 가상자산은 어떻게 관련돼 있을까? 그래서
아이 트러스트 캐피탈에 이제 들어가서 보면 여기서 이제 올라가 있는 지금 리스트업되어 있는 코인들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에이다, 베이직 어텐션, 엔진 코인, 알고랜드, 코스모스, 테조스, 커브, 솔라나, 아에브, 폴리곤 그리고 연파이낸스, 스시.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그냥 거래소에서 코인을 트레이딩하는 거랑 이 퇴직연금하고 관련돼 있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조금 저는 틀리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진짜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연세 있으신 분들이 많이 가입을 많이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상장되어 있는 코인이니까 그것도 미국 시장에서 좀 어느 정도 그래도 확실히 검증이 끝난 게 아닐까라는 생각에서 이제 전 말씀드리는 거예요. 컴파운드, 유니스왑, 그리고 스텔라, 이오스, 비트코인 캐시, 도지코인, 라이트코인, 폴카다, 체인링크, 이더리움, 비트코인, 아발란체, 그리고 메이커, 시바, 그리고 디센트럴랜드 몇 개 되진 않아요 코인이. 근데 어쨌건 그런 관점으로 한번 내가 투자한 코인은 여기 들어가 있나? 라고 한번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한번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것도 어저께 저녁에 네오에 관해서 이제 제가 찾다 보니까는 이거를 이제 발견했는데, 페이팔에서 지금 쓰고 있는 어떤 뭐 송금에 관해서 쓰고 있는 코인들이 여기 보면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요거 4개 코인만 지금 리스트업 돼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어떤 이 개발자하고 이제 관련돼 있는 것 같은데 iOS니까 그 애플이죠. 그러니까 애플사 뭐 플랫폼에서 뭐 네오코인도 마찬가지로 지원해 줄 거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 마크를 찾아냈나 봐요. 그래서 이 마크가 사실은 네오코인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이 글을 쓴 사람이 이제 하는 말이 뭐냐면 페이팔이 이것에 관해서 이제 서포팅 할 거다. 지금 현재는 뭐 로빈후드, 스퀘어 아니면 코인베이스 전부 다 이거를 뭐 사거나 팔거나 트레이딩하는 거를 하지 않거든요. 지금 지원하지 않거든요. 네오코인에 관해서. 근데 현재 이토로는 아마 제가 알기로 네오코인이 지원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페이팔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이 칼럼을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뭐 자료를 찾아낸 거를 그냥 글을 만들어서 이제 쓴 거니까. 그러니까 지명도 있는 미디어에서 발표한 건 아니지만 어쨌건 이런 얘기도 있었다는 거. 그런 관점에서 그냥 보시면 돼요. 가벼운 마음으로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FTX가 알트코인 상장 규칙 완화로 리퀴드 그룹 인수를 통해 일본을 진출한다. 그러니까 직접 진출하는 게 아니라 우회 진출하는 거죠. 사실은 간접 진출하는 건데 제가 이거를 보면서 상승장의 어떤 그 시점을 FTX가 바라보고 소프트뱅크가 또 FTX하고 이 리퀴드 그룹하고도 또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어떤 그 시장에 오픈되는 시점을 요런 관점으로 측정하지 않았나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해봤는데 여기 보면 사용자들을 3월 30일부터 코인으로 이전할 예정입니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3월 30일까지 다 이거를 인수 합병을 완료한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거기까지 가는 데는 시간이 분명히 걸리긴 하겠지만 뭐 견뎌보자라는 의미에서 이제 제가 이거를 찾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이게 정확하진 않겠지만 미국 거래소의 일본 진출이다. 그랬을 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 날짜를 정하지는 않는다라고 전 생각하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소프트뱅크는 양쪽에다 투자를 해 놨었던 상황이라서 코인하고 리퀴드하고 FTX 다 이제 투자를 해놓은 상황이라서 그리고 또 엄청 큰 자금을 운영을 하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알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쿠오인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거의 뭐 최초로 설립된 가상자산 거래소이니까 좀 약간 이것도 중요한 관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테조스 뭐 테조스에서 리워드를 받고 있는 사람인 것 같은데 이 사람이 뭐 미국 국세청한테 반박되는 어떤 뭐 소송을 걸었다. 근데 이게 명확하게 이 결론안이 도출이 안 됐대요. 예,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는. 그래서 뭐 이 소송 결론이 어떻게 나냐에 따라서 이제 포스 산업에 관한 어떤 그 분기점이 될 거다라고 결론지어서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별거 아닌 기사인 것 같긴 하지만 어, 향후에 이제 몇 달 안에 뭐 지금까지 나와 있는 미디어 얘기로는 6월 달부터 뭐 이더리움 2.0이 구현돼 포스가 구현될 거야라는 얘기가 있는데
뭐 그 전에 아마 이런 얘기들이 아마 뭐 맞다 틀리다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나와 있는 얘기로는 설상 그 플랫폼에서 내가 스테이킹을 해서 리워드를 받았다라고 이자를 받았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에 관해서 인출하지 않으면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라고 법적으로 그렇게 나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거로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생각하는 게 은행에다가 그 제가 예금을 하고 이자를 만약에 받으면 그것에 관해서는 세금을 내잖아요. 아마도 향후에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 시장도. 그래서 포스로 많이 전향되고 있잖아요. 현재 시점이 뭐 에이다도 마찬가지고 뭐 테조스는 오래전부터 했고 뭐 여러 개 거기다가 뭐 지케시 같은 경우도 포스로 넘어가려고 하는 시점이죠. 이제 점진적으로 시간을 아마 오랫동안 할애해서 아마 진행되긴 하겠지만 자 그래서 좀 눈여겨봐야 할 기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하고 그 영국의 예, 축구 클럽 중에 하나죠. 근데 여기가 테조스랑 이제 같이 스폰서십으로 해가지고 트레이닝 킷을 뭐 응원할 거다, 지원할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테조스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힘내라는 의미에서 제가 찾아가지고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일단 뭐 이 뉴스가 나왔다고 해서 시세 분출이 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는 어쨌건 이런 일들도 있었다. 근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이 축구 명문 클럽에서는 진짜 지명도가 엄청 큰 데거든요. 사실은 첼시라든가 아니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하면 뭐 다들 알아주니까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하고 GKC를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 호라이젠이나 이런 거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은 사실 호라이젠하고는 상관없지만 익명성 코인 그리고 특히나 이제 제로놀리지하고 깊숙하게 관련돼 있기 때문에 TM3K인가? 이분은 이제 사실은 지캐시 막시멀리스트고 제가 유튜브를 하기 전에 트위터만 조금 할 때부터도 이분은 이제 저를 팔로우 하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알게 됐는데 뭐 그때서부터 이제 지캐시 막시멀리스트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TM3K 파이낸스라고 여기 써 있는데 이걸 누르시면 요 홈페이지로 들어가요. 그래서 지캐시에 관해서 이분의 어떤 그 견해가 들어가 있어요. 왜 본인은 지캐시에 투자를 하는지. 본인은 2013년부터 이제 비트코인에 투자를 했었고 2016년부터 지캐시에 투자를 했었다. 그래서 지캐시가 어떤 건지에 관해서 좀 읽어보시면 아마 대충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는 관점에 인사이트가 녹아들어 있는 거죠. 여기에 보면 아티클이 또 나와 있고 거기 보면 뭐 왜 지켓씨가 진짜 비트코인인지 그리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관점이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익명성 코인에 관한 게. 그래서 호라이젠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지만 어떤 영지식 증명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래도 참고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저도 오늘은 이분 글이 몇 개 안 되긴 하지만 다 읽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구글로 그냥 번역하시면 되니까 어려워하지 마시고 그냥 복사 붙이기해서 보셔도 되고 뭐 가입하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스캠 사이트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하고 DM이 뭐 그렇잖아요. 멕시코인가? 브라질에서 뭐 특허 신청을 했다. 그래서 거기서 뭔가를 준비한다는 얘기가 얼마 전에 기사가 나왔고 메타하고 헤어졌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 보면 실버게이트가 이 DM을 인수할 거다. 스테이플 코인 런치를 위해서 이런 식의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뭐라는 거지 도대체 뒤에서 뭘 준비하는 거지? 거기다 페이스북이 급락을 해버렸죠. 엄청나게 급락을 해. 그러니까 무슨 알트코인 폭락하듯이 25%가 폭락을 했어요. 페이스북이.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만약에 뭐 내가 자금력이 있고 관심 있는 분들은 이렇게 폭락했었을 때 좀 미래 비전을 보고 오큘러스 퀘스트라든가 이런 거에 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도 폭락했을 때 여기서 더 얼마나 폭락할지 모르겠지만 좀 한번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는 게 어떨까. 큰 흐름상에서는 사실 뭐 페이스북이 메타가 뭐 망했다 이런 얘기들도 있지만 사실 호라이즌인가? 호라이젠이 아니라 호라이즌이라는 어떤 그 메타버스를 구현해 놓은 어떤 그 가상현실하고 오큘러스 퀘스트라든가 이런 관점에서 봤었을 때는
오큘러스 퀘스트 3가 내년에 나오겠지만 2.5단계가 나오는 게 아마 올해 중순 정도에 나올 거예요. 근데 그때를 대비해서 아마 폭락했었을 때 좀 이렇게 매집을 해두시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큰 수익을 가져다 주지 않을까. 그래서 세력의 농간이 많이 개입돼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 같은 경우는. 요거를 이제 마지막으로 실버게이트라는 데는 어떤 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가상자산하고 이제 관련해서 은행 같은 역할을 하는 건데 제가 보니까 미국 뭐 증권거래위원회한테 이미 허가 승인을 다 받았고 주식시장에도 상장돼 있는 회사예요. 이 회사 같은 경우인데 어쨌건 이렇게 준비를 한다. 그러니까 시세는 막 이렇게 되게 불안불안한데 인프라는 계속 확장되고 있고 그런 관점으로 이제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고개 숙여 감사드리고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는 하루 되세요. 오늘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